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진수현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학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그 시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학교 시간을 좀 앞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귀신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귀신의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비주류 타자 그리고 이제 소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의 기표라는 측면에서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콘텐츠 같은 것에서 귀신이 어떻게 재현이 되느냐, 자 그와 같은 것들을 한번 봤을 때 어떤 소외됨 그리고 뭐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욕망 이런 것들이 귀신이 가지고 있는 공포로서 표현되고 재현이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귀신의 인식은 어떤 방향으로 인식이 되어지는지 그 유형에만 좀 천착을 해서 간단하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논문에서 다루는 귀신은 인간 사후의 존재인데요. 인간은 귀신을 인간 사후의 존재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는 인간 의식 활동을 통해서 귀신 존재를 대상화시키고 그 개념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귀신은 인간과 동일 의식 활동을 하지 않고요. 귀신에게 남은 의식 활동이 이면에 자리한 것은 이전 인간이었을 당시 충족되지 못했던 욕망이 존재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이라는 공포 이면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외성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어떤 욕망 같은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 저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인간과 귀신이 이제 만나게 되는 그때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어떤 문화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문헌에 기록된 귀신 분석을 통해서 귀신 인식의 유형을 한번 나눠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인간 의식 활동에서 대상화된 귀신이 갖는 의미가 결국 인간이 원하는 바, 즉 욕망에 의해 결정됨을 확인하고자 했는데 지금 본 발표문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들은 좀 나오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은 좀 더 다듬어서 좀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발표하는 것에 저는 오늘 의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즉 귀신 존재의 실존적 문제가 아니고 인간 의식 속에 자리한 어떤 특정한 코드들, 예를 들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욕망 같은 것들이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이 귀신이라고 하는 공포의 기표로서 작용한다라고 저는 보고 이와 같은 점을 한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자, 85쪽에 읽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무의식과 사회 문화적 현상의 반영과 현실에서의 금기, 개인의 은밀한 사적 욕망의 표출, 사회 전복에 대한 욕망의 재현. 자, 이와 같은 것들이 귀신을 읽는 문화적 코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영상 매체에서 재현되는 귀신의 일면에 바로 이 욕망의 주체로서 인간과의 접촉이 표현된다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억울한 죽음으로 인해서 원기의 한은 사회 제도의 모순을 정화시킬 것을 요구하는 기호로 읽힐 수도 있다고 보이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귀신은 사회문화적 지식의 담론 그리고 결과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귀신은 한 사회의 이데올로기, 종교, 경제, 젠더, 매체 변화 등 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변이되는 양상을 띠고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띠는 귀신 소재 영상 콘텐츠의 이해는 사회 문화적 현상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본 논문에서는 바로 이 지점, 사회 문화적 현상에 따라 인식되는 귀신의 의미 이면에 어떤 코드들이 자리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했는데 본 발표문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욕망이나 기타 이와 같은 것들이 좀 자세하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것은 이제 제가 정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6쪽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위쪽의 마지막 단락에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귀신은 억울한 죽음, 원함, 삶에서 유리된 욕망을 가진 존재이죠.
이는 귀신이 갖는 의미가 결국 인간의 인식과 심리, 사회, 문화적 배경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보이고요. 예를 들면 가부장적 사회에서 타자가 된 여성과 그 억압의 상징으로 귀신을 호명될 수가 있고, 한 사회 내에 내재된 모순을 이겨내는 기호로도 파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살해생전 이루지 못한 욕망이라는 이름의 코드도 새겨져 있다고 보이고요.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문헌자를 통해서 귀신 인식이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했는데, 이 작업은 조금 제가 아직 미진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귀신 인식의 전제 부분에서 87쪽 마지막 단락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속의 원형적 사고대에 귀신 인식이 좀 들어있는데, 귀신은 불가시적인 영혼계로 편입이 되지 못한 존재로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무속의 원형적 세계관에서 영혼은 형체가 없고 영원한 존재이고 영생을 합니다. 자, 때문에 귀신은 이생에서의 육체를 벗고 다시 영원하며 영생하는 영혼의 형태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존재가 됩니다. 자, 인간은 그 수명을 다하며 돌아간다는 의미가 바로 인간이 깃든 고유한 정신이 돌아가야 할 세계가 있음을 뜻하고, 이 공간에서 이제 배제된 존재가 귀신이 되는데, 그렇다면 왜 배제가 돼서 귀신으로 남는가? 자, 살아생전에 가졌던 어떤 충족되지 못한 욕망,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귀신으로 나타나게 하는 근원적인 속성이 된다, 이렇게 저는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삼국유사 속에 이제 귀신의 인식 양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했는데, 일단 귀가 언급된 편은 한 10개 정도가 보입니다. 10개 정도가 보이고, 이 부분들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89쪽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이 시기의 귀신은 넓은 의미로는 모든 신적인 존재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고, 좁은 의미로는 사람이 죽어서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종류 또한 각양각색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 문헌에 나타나는 기록들을 살펴보면 우리 민족은 귀신을 풍요와 다산을 장려하며 기후를 조정하는 자연신적 성격이 강한 존재, 그리고 영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우리의 표현 속에서 귀신에 대한 우리 공동체의 사유를 엿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자, 귀신은 인간과의 교섭을 통해 그 존재가 인식이 되니까 우리의 인식이 곧 귀신이라는 존재를 호출하는 그러한 바탕이 된다라고 봤습니다. 자, 바로 이 인간과의 교섭에 의해서 귀신이 인식되기 때문에 귀신과 인간이 접할 장소, 그리고 인간이 귀신에 해당한 해코지의 정도에 따라서 귀신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은 그와 같은 분류를 정리해 놓은 거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1쪽인데요. 아래 그 비염남과 도화녀와 비염남 쪽을 보면은 인간에 의해서 귀신, 그 중에서도 인귀가 다스려줄 수 있는 존재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이제 다리를 놓았다라고 하는 그 기록들이죠. 자, 이 귀신은 인간의 능력밖에 일을 할 수 있는 초월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 그려지고 있고, 인간에 의해서 퇴치가 가능한 존재로도 인식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귀신은 국가 내 사회적 불안과 시스템의 붕괴가 머지 않았을 때 이상 자연 현상과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그려지고 있는데, 사회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 결국 인간이 사회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 불안한 사회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자, 그와 같은 욕망이 귀신이라는 기표를 통해서 표현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 그와 같은 측면으로 이제 간략하게 삼국유사를 살펴봤는데, 본 내용 주제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와 같은 부분들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조선왕조 실록 내에서 그 기사들을 통해서 귀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유형을 한번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양가적인 인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귀신 존재는 음과 양의 원리에 따라서 음의 성질을 지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래 기사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귀신에 대한 설명은 좀 이중성을 띠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초목이 피고 떨어지는 것, 그리고 자연의 섭리로 이를 다스리는 존재. 자, 이와 같은 존재는 귀의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양의 성질을 가진 것이어야 되고 신의 성격을 가져야 됨이 이제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존재 역시도 이제 표현은 이제 귀신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의 표현 안에 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같이 아울러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양가적인 인식의 형태들이 보인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자, 그와 같은 것은 이제 조상 신도 역시 이제 귀신으로 부르는 형태에서도 좀 찾아볼 수가 있겠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조상 신이 우리를 이제 보호해주는 존재인데, 신적인 존재인데, 기사에서 보면은 이들의 이제 호칭도 역시 이제 귀신으로 부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 때문에 두 가지 시선이 공존을 한다, 한 표현 안에. 자,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그래서 9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귀신을 수용함에 있어서 한 사회에서 이제 수용하는 원리와 배제의 원리가 두 가지 시선이 이제 교차해서 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흔히 귀신에 대해서 이제 공포의 존재로 각인된 그와 같은 사례들인 거죠. 그래서 재앙이나 위의 존재로 인식하는 측면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원망을 품은 귀신이라는 표현에서 원기의 인식이 나타나고 있죠. 자, 물론 조선왕조실록에서 귀신이 인간에게 가하는 구체적인 위의 내용은 없습니다. 자, 본 논문에서 살펴내는 것은 문헌에 나타나는 귀신 존재 인식 단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에 따라 본다면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나는 귀신 인식은 인간의 재앙과 위해를 가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인식은 현재의 인식과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그와 같은 사례들을 위해 기사들을 그냥 정리를 해놓은 것이니까 기사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정리해 놓은 그림이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01쪽 인간과의 공존 그리고 배타적 존재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는데, 인간의 생은 생의 공간은 이승이고 죽음의 공간은 저승이죠. 자, 이러한 인간의 사생과는 이원적 사고가 바탕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과 삶의 공간적 측면에서 이승과 저승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기에서의 귀신은 이승과 저승 사이 그 중간에 머물러 있는 중간자적인 존재를 말하므로 귀신을 인식할 때는 사본적 세계관이 그 바탕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귀신의 중간계적인 존재 인식은 위에 제시한 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저는 봤는데, 이와 같은 도식은 좀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고요. 자,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이와 같은 귀신의 중간계적 존재라는 인식은 여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여제는 제사를 지내줄 자손이 없거나 억울하게 죽은 귀신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 여제는 죽은 자를 위한 제사가 아니죠. 억울하게 죽거나 자손이 없어 제사를 받지 못하는 존재들은 음의 기운이 강해 하늘로 가지 못하고 지상에 머무는 중간계의 존재입니다. 자, 이들이 우리 주변에 거하여 폐악을 미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결국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현실 세계의 인간에게 인간이 이제 복을 받기 위해서인 거죠. 화를 피하고. 자, 그와 같은 측면에서 이제 귀신을 인식을 했다, 이렇게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초월적인 존재로 인식을 하는 측면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가면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일단 그 왕조실록에 표현된 귀신의 인식은 그 사회 지배 질서에 의해서 수용과 배제되는 측면으로 이분에서 인식하는 경향을 귀신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는 귀신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귀신 인식에 반영된 때문으로 보았습니다. 귀신의 의미의 긍정적 존재, 즉 신으로서의 인식과 부정적 대상, 음의 성질을 가진 존재가 모두 섞여 있다. 그래서 양가적인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라고 보았고요. 이에 따라서 지배질서 내의 존재 그리고 외부적 존재를 양과 음의 기운으로 귀신의 성질을 나누고 있음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자, 조선왕조실록에 표현된 귀신 인식의 양상을 귀신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결과를 기준으로 분류를 했는데, 그 결과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해의 존재, 공존, 혹은 배제적 존재, 초월적 존재, 자, 이와 같은 인식의 양상으로 나타났다라고 저는 정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처럼 귀신에 대한 인간의 인식의 이 방향이
분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그 의미가 맞닿아 있다라고 보았고요. 결국에 이제 귀신을 만들어내는 특정한 사회 문화적인 의미망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할 것 같고, 그와 같은 의미들을 제가 이제 끊임없이 이제 한번 공부하는 것이 제 이제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면서 추후 보완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다림치 교양대학의 김선규입니다. 저는 그 발표자분께서는 귀신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귀신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물론 요새 같은 시국에는 귀신은 뭐 하나 안 잡아가고 뭐 이런 생각도 가끔 하긴 합니다만은 뭐 기본적으로 저는 귀신 쪽을 거의 잘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서 저는 또 전공도 고전문학도 아니고 해서 제가 전공하는 서양 철학 분야에서는 보통 발표문을 쓰면 발표문을 읽는 거를 이제 보통 이렇게 토론문이나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제가 쓴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발표문은 귀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귀신의 존재를 인간의 의식, 무의식적 욕망과 사회의 근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반영된 문화 코드로서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 사회의 내면을 이해하려는 점에서 제 나름대로 제가 보기엔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통시적 관점에서 고려의 한국유사와 조선의 조선왕족 실록에 나타나고 있는 귀신과 관련된 논의의 변화를 시간상의 변화를 추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시기상 나타나는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전문학 전공자도 아니고 귀신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고 살지 않았던 토론자에게 제가 발표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분명히 걱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토론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비전공자의 관점, 그냥 흔히 이 글을 읽었을 때 들만한 그런 의문점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상권유사에 관한 논의에서 귀신이 광의적 개념을 가진 존재로서 기와 신이 아직 미분화였던 단계였다는 언급이 있고 실제 본문의 내용은 교재 91, 여기 지금 발표문에는 91페이지 이하에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위해를 가하고 부정적인 그런 귀신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편적 귀신 인식과는 달리 신적인 대상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도 이제 93쪽 상담법에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렸을 때 보던 문간 뒤에 숨어서 무서워 떨면서 보던 전설의 고향에 등장하던 구미호나 메달이 되나 하던 그런 귀신들에 대한 개념은 그 시기에는 없었는지 고려 시대에는 아니면은 그 이후에 나중에 나타나게 된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또 둘째는 논문에서 귀신은 이승과 저승 사이의 중간에 머무르는 존재를 말하므로 사원적 사고가 바탕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102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데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맞는 주장일 수도 있으나 오히려 좀 바꿔서 생각하면 귀신의 존재가 오히려 이원적 사고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 귀신의 존재는 이원적 사고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존재라기보다는 이원적 사고를 더 확고하게 만드는 존재, 즉 이리 갈 수도 저리 갈 수도 없는 귀신이라는 존재자가 이제 중간자로서 이제 등장하는데 전체 우주 질서에 부합할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귀신이라는 것은 여하간 우리의 부정적 인식이 깔려 있다라고 본다면은 귀신의 존재는 이원적 사고가 더 우주의 질서에 부합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의 활동 무대가 이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고 그 귀신이 활동이 인간에게 긍정적이건 부정적인 것 간에 여하간 이승의 성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귀신은 이승과 더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두서없이 발표를 했었는데 그리고 발표문의 정리도 잘 되어 있지 않는 발표문을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난해한 질문인데 두 번째 질문부터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이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일견타당성을 느끼면서 이쪽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의 그 이원론적 사고관에서 삼원론적 사고관을 보여주는 게 이제 귀신의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이제 역설적으로 바꿔서 결국에는 이제 귀신이 이원론적 세계관을 더 탄탄하게 만드는 논리가 아닐까라는 말씀이신 측면인데, 이와 같은 측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이후로 한번 생각을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당하신 지적인 것 같아서 많이 이제 논의를 진행하는 데 참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전설의 고향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본 것은 이제 기사 내용에서 등장하는 이제 귀신의 인식 양상만 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기사를 통해서 이런 기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귀신이 인식이 되었는지는 이제 다른 기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이제 보편적인 귀신 인식은 지금 저희의 이제 시점에서는 이제 찾아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구비문학을 통해서 한 100년 전 사람들의 어떤 그 이야기 안에서 이제 귀신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의 양상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일반 사람들이 인식하는 귀신의 모습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됐을 것은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문학 작품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록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중에서는 이제 기록만 가지고 삼국유사나 이제 조선왕조 실록 기사를 통해서만 봤고, 그래서 이제 미진한 부분은 이제 구비문학 되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귀신의 인식 양상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은 잘 반영을 해서 발표문을 좀 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